대통령실 인사수석은 이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었고 또 이어 이 박근혜 정부 때 부활돼 문재인 정부까지 유지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없어졌습니다. 현 정부 역시 초반에는 인사수석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주요 인선에서 이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고요. 이 대통령의 또 최측근으로 현 대통령실의 숨은 실세라는 평까지 듣는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등이 주요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이른바 이 문고리 권력 인사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실이 인사수석 부활을 깜짝 발표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러 시행착오 경험들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부실 검증 논란을 에둘러 밝혔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인사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남긴 인사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가 매우 중요한 고민이었다고 사실상 윤 정부의 인사 문제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이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하는 이른바 측근 인사 또 코드 인사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장 어제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 그리고 산업은행 회장직에 각각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또 대학 동기 친구가 내정됐습니다. 네,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내정된 위철한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고요.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이른바 밥 친구를 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변호사는 대선 전에도 이재명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당 윤리심판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신임 산업은행 회장엔 이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동창인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이 내정됐는데요. 산업은행 역사 71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내부 출신이 회장으로 올라섰다는 이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고시반 친구라는 점에서 코드 인사라는 논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위철환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서요. 이재명 정부 요직에 이름을 올린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만 총 6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철한 변호사에 앞서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또 조원철 법제처장, 또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내정자까지 모두 6명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논평을 통해 어제 나온 정부 추가 인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수원 동기이자 식사메이트 그리고 대선 공개 지지 선언까지 했던 인사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중앙선관위원회에 앉히면 국민이 납득하겠냐라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앞서도 이 대통령 측근이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출신들이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이 됐다며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을 위한 인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나온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시대가 아니라 측근 전성 시대, 변호인 전성 시대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인사입니까? 아니면 사적 관계를 위한 보훈 인사입니까? 끝내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고집하시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어제 장 차관급의 인선 내용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K-팝의 오늘을 가능케 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죠. 바로 가수 박진영 씨를 장관급 위원장으로 인선해서 신선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반면에 친구,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측근들을 또 요직에 기용을 해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박진영 씨를 장관급에 발탁한 그 자체가 아까 신선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또 주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산업은행 회장이나 또 중앙선관위원으로 지금 추천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발상의 전환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은행 지금 이 총재로 지금 발탁이 된 박상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지금 산업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발탁을 해서 산업은행의 대표를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위철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 우리나라 이 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의 척지선제 회장이라는 그런 또 타이틀을 갖고 있고 소위 또 3B 변협회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또 하나는 판검사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또 서울 출신이 아닌 지방 출신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발상의 전환 이런 것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대목은 아무래도 지금 뭐 박상진 지금 산업은행 총재 지금 정식 명칭은 회장인가 봅니다. 회장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 동기 동창이잖아요. 같이 또 이 고시반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이 다른 이 사람들로 좀 인재풀을 좀 넓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철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앞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실 동기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선관위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아마도 지금 선관위원장으로 물망에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인사로 점수를 따기보다는 인사로 점수를 까먹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아닌가. 그런데다가 독특한 연줄 사회인데 이번에는 대학 동기와 함께 연수원 동기가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고요. 뭐 자기 측근에 능력 있는 사람을 소위 청문회 없는 그런 요직에 앉히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측근이라서 뽑는다라기보단 능력이 있는데 봤더니 이런저런 연고가 있더라 했으면 훨씬 비난을 덜하지 않았을까. 특히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그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변호인이라든지 측근 변호사들이 기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대통령에게 얼마를 꿔줬고 또 친구이고 밥 친구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 신뢰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